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저희가 A3 사이즈 보테니컬 아트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포스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루에 다 그릴 수가 없어서 몇 개씩 쪼개서 잎을 그려볼게요. 잎을 다 그린 후에 하나로 합쳐서 배치하고 프린트해서 방을 꾸며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작업할 캔버스는 일단 A4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A3 사이즈로 만들면은 저는 아이패드가 힘든지 조금 오류가 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자주 꺼지기도 하고요. 어차피 잎은 하나씩 그릴 거라서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러프 스케치를 해야겠죠. 이 A4 사이즈가 포스터라고 생각하면서 대략적으로 글자나 잎이 들어갈 위치만 잡아주는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서 대강대강 모양과 위치를 잡아주세요. 만약에 그리다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고요. 잎사귀 모양은 인터넷에 화초라고 검색해 보시면 예쁜 식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싶은 잎으로 상상하면서 위치를 잡아볼게요. 미리 사진을 저장해서 무엇을 그릴지를 정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상상해서 그려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줄에 4개씩은 잎이 들어가야 하겠죠? 자, 스케치를 끝낸 후에 러프 스케치한 레이어는 하나 복사해서 지우지 않고 두겠습니다. 나중에 이 이미지를 보면서 완성된 잎들을 배치할 거거든요. 원래는 A4 사이즈에 잎이 4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불안하니까 원래 생각한 크기보다 살짝 크기를 크게 그려볼게요. 러프 스케치한 레이어에서 올가미 툴로 잎 하나를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크기를 크게 키워서 배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그릴 새 레이어는 위에다가 추가해 주시고 저처럼 러프 스케치의 오퍼시티를 낮춰주세요. 자, 그리고 나뭇잎을 그릴 베이스 컬러를 골라서 틴더박스 브러쉬로 한번 모양을 잡아볼게요. 저는 틴더박스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제 원하시는 브러쉬로 원하시는 질감으로 일러스트를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외곽선을 반듯하게 잘 그려주고 색을 끌어와서 부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면으로 먼저 그리고 나서 지우개로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고 확대해서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막 끝부분에 허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다듬어 줘요. 저는 사실 평소에도 그림을 이렇게 작업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작업은 사실 주로 포토샵으로 하거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프로크리에이트? 그런데 이제 반듯하게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느낌이 난다고들 하세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작업합니다. 크게 면을 그려놓고 확대해서 실루엣을 다듬으면서 작업하고요. 그림에서 저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 작업하기 전에 꼭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적은 것 같아서요. 지금은 약간 좀 튜토리얼처럼 그림 그리는 과정을 좀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포스터 그리는 영상, 이어서 찍는 영상부터는 아마 그냥 수다 떨면서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방법이 반복이라서 디자인만 아마 다를 거고 그리는 방식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그리면서 새로운 질감이나 브러쉬나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새로운 게 나타나면은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나뭇잎을 2개 정도만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화초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저희 집에는 지금 김곰돌 야옹이가 있어서 화초를 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가 말썽을 너무 부려서 이제 화분을 들여놓으면 제가 자고 있을 때 이파리를 다 따놔요. 아무튼 그래서 전부터 이렇게 풀을 그리고 싶었어요. 약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그려서 방을 장식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리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 포스터를 그린 이후에도 풀을 종종 그릴 것 같아요. 약간 제 화초는 사진만 봐도 힐링이잖아요. 자, 아무튼 떠들면서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있는 이런 디자인의 잎으로 그려주었는데 꼭 이 구멍을 묘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저는 구멍을 지우개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이 위에다가 명암을 넣어 볼게요. 그림을 그린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명암이니까 지금 베이스 컬러보다 더 어두운 색깔로 골라서 명암을 넣어 볼게요. 색을 고르시고 오늘은 명암을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올가미로 명암 넣을 영역을 저처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브러쉬로 안쪽 부분부터 문질러서 명암을 살살 넣어 볼게요. 이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라데이션이 조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서 손에 힘을 풀고 살살 여러 번 그으면서 이 명암의 영역을 넣어주겠습니다. 질감이 나는 조금 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손에 힘 조절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사실은 여기까지 그리면 그림은 다 그린 거예요. 적당히 원하시는 만큼 명암 부분 묘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색으로만 묘사하시지 말고 이제 실제로 있는 잎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색상을 섞어서 그려주셔도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암 묘사가 끝나면 올가미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 영역 해제를 하신 뒤에 저처럼 이렇게 명암을 넣은 외곽선도 질감 들어간 지우개 브러쉬로 다듬어 주셔도 좋습니다. 경계를 조금 자연스럽게 펴고 싶어요 이런 생각 드시면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펴주셔도 되고요. 또 너무 명암이 진하게 들어간 것 같다 하시면 오퍼시티를 조금 조절해서 명암을 자연스러운 색으로 바꾸어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다음 잎을 그려볼게요. 완전히 같은 모양과 방법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지금 저는 색상도 말하면서 몇 가지 더 넣어보았고 약간 허전한 것 같아서 오른쪽에서 살짝 명암도 넣어주려고요. 근데 없는 게 더 사실은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는 원래는 심플한 거를 좋아해서요. 그림을 그리다가도 완성이 조금 과해. 장식이 많아. 레이스가 있어. 그러면 그리면서 묘사했던 것들도 지워요. 심플하게. 그 정도로 뭔가 덕지덕지 있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기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묘사를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조금만 더 다듬어 볼게요. 같은 주제로 일러스트를 그려도 결과물이 다들 다르게 나오겠죠? 여럿이서 같은 일러스트를 그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해볼까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을 제 기록 같은 느낌으로 올려보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과정도 올려보고 그리고 또 제가 소모임도 가끔 하고 있는데 그 기초 영상 같은 거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될 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또 약간 도움될 것 같은 팁도 올려보려고 하고 또 별일이 있으면 별일도 떠들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별일이 있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드로잉 로고 디자인을 가끔 하는데 엄청난 그런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현타 올 때가 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고객이 사실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자세히 이야기하려고요. 아무튼 뭐 이분이 제 휴대폰 번호를 구글링 했는지 아니면 제 메일을 구글링 했는지 제가 제 계정을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이분 당연히 나의 뭐 인스타그램도 몰라. 뭐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몰라. 그런데 제 인스타그램이랑 뭐 이것저것 계정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몰래 차단했어. 왜일까? 차단하면은 제가 그 고객의 SNS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진짜 진상을 떨었거든요. 물론 저도 잘하진 않았습니다. 저 그냥 싸웠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 그 로고를 쓸까? 저라면 안 쓸 것 같거든요. 기분 나빠서. 근데 아무튼 뭐 돈을 냈으니까 뭐 쓸 수도 있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과연 로고를 쓸까? 과연 어디에 쓰려고 하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수정시키는 걸까? 그래서 검색했어요. 제가 상호명을 알잖아요. 저한테 부탁했으니까. 그래서 검색했는데 상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아직 이걸로 뭘 하진 않았나 보다. 뭐 나중에 알아서 쓰겠지 그랬는데 내 친구가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검색하면 안 나오지? 그랬는데 보니까 저를 차단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를 검색해가지고 내 계정을 차단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름 돋는 거예요. 나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이 과연 인스타그램에 게시해놨는데 과연 나의 유튜브에 안 찾아올까? 찾아올 수도 있어. 안 찾아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를 차단하셔도 저한테 별 타격은 없습니다. 전 사실은 별로 그분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사이버 스토커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SNS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블로그가 유행할 때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셀카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그냥 셀카도 아니야. 막 컨셉 사진 이런 거. 그리고 동네도 찍어서 올리고 우리 집 야옹이들, 우리 집 앞, 우리 엄마, 친구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일기도 쓰고요. 감상문도 쓰고 좋아하는 거는 그냥 싹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블로그를 보고 스토커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영상에 이어서 올리는 포스터 그리기 영상에서 들려드릴게요. 힐링 포스터 그리기가 아니고 수다 떨기. 아무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잎 하나도 다 그린 것 같아요. 오늘 그린 잎 2개는 지우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러프 스케치 한 잎들을 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옮겨서 배치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